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 주장에 대해서 교체를 할 수도 있다, 뭐 고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좀 애매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 류의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 현장에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정치권에 유행하고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유체이탈 답변을 합법의 어떤 초기 가장 기본이죠. 그 정도만 던지고 넘어가려 했는데 네. 질문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바꾼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홍 감독이 이제 말을 돌리다 결국에는 개그로 넘겨보려고. 개그로 넘기기라는 이제 말 돌리기의 최후의 수단이 있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이렇게 개그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개그인 줄은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텍스트의 기사로 전달됐을 때는 그렇죠.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축구 팬들이 안 그래도 감정이 좀 안 좋으니까 예. 뭐 제 치매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 달고 그러는 것들은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개그로 넘겨보려는 시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주장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당위성 같은 것들이 지금은 사실 조금 옅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도 뭐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3차 예선 기간에도 내내 주장이었었고요. 부상으로 오지 못한 시기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주장을 잠시 맡긴 했지만은 계속이었었고요. 지난 수년 동안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횟수로 한 7년 정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대표팀의 주장은 그 나라 축구에서 가장 월등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보통이죠. 그렇죠. 예, 뭐 그 외에 어떤 비등비등한 어떤 실력인데 리더십적인 부분에 이 선수가 더 우위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주장을 이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았었고 사실은 홍명보 감독 본인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은 주장으로서 손흥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석적인 답변인데 자 지금 이제 3차 예선을 마치고 우리가 월드컵으로 가기 위해서 9월, 10월, 11월, 내년 3월 요 소집 이제 4번 남았어요. 마지막 이제 뭐 홍명 감독 본인 말 맞다나 검증의 시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어쨌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저는 불필요한 혼란만 좀 던져 넣어 버린 셈이 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댓글창에도 그 주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만큼 좀 굉장히 뜨거운 좀 주제, 네.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이야기인 것 그러려면은 같습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내년 월드컵 혹은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본인이 대표팀에 대해서 저하고 어떤 대화를 뭐 그런 근거라도 있든지. 그러니까 그 네,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본인의 비중을 네. 줄여주기 위한 어떤 준비를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할 텐데 그런 설명도 없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벤투 감독식 화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엄청 재미없는 답변이잖아요. 인터뷰는 재미없을수록 좋다. 손흥민은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저는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끝.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할 여지가 없거든요. 계속 손흥민 주장이겠구나. 아니면 뭐 변화의 여지는 없겠구나. 그렇게 넘어갈 건데 그날 홍명보 감독의 화법은 이제 저는 이제 꼬꼬무 화법이라고 홍명보 감독의 화법을 설명을 하는데 말에 꼬리를 물다가 보면 스스로도 논리와 근거가 희미해진 채 말을 계속하는 그냥 말이 말을 낳는 그 화법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이게 제대로 거기에 걸렸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고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불화가 있나 혹은 뭐 다른 스토리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좀 확인되지 않은 것들까지도 살이 조금 붙다 보면 정말로 기정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대표팀 감독이 네거티브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본인 말로 할 이유가 있을까?
정말 진짜 한 번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경 모으듯이 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 진짜 빡 이게 아니면은 저는 그래요. 3월에 김민재 선수 그때 이제 발목 쪽 부상 문제 때도 홍명보 감독이 그 뜻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고 그게 텍스트로만 보여져서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거는 홍명보 감독이 무슨 바이에른 뮌헨에게 강짜를 놓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독일 매체도 번역돼서 나가니까 요즘 네. 세상에는 한국에서만 놀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확하지 않은 워딩으로 인해 가지고 소모적 논쟁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월요일에 출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첫 번째 뭐 컨퍼런스 미디어 컨퍼런스를 할 때 결국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네, 뭐 그날 관련된 얘기를 뭐 굳이 한 개 더 있다면 뭐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 기자 질문은 뭐 이 이슈랑은 별개로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더가 아닌 포워드로 분류한 거를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혹시 LAFC에서도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원톱으로 보시는 거냐 이런 어떤 전술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 감독의 대답이 뭐 그것도 그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정경기 풀타임을 뛰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는 뭐 시간과 상관없이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과 상관없이 뛰는 시간 동안만 확실히 해주면 되고 손흥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은 좋게 했지만 사실 좀 조커 기용 같은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뭐 그 그런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한 것이나 다름없긴 하네요. 네, 예. 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주장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두 개는 별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는 이제 LAFC에 이제 입단을 해서 골도 넣고 굉장히 행복하게 커리어를 이어나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LA 전역에서 좀 그렇게 반겨주고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다저 스타디움 시구로 했던 것이 또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화제였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진이 준비가 됐을 텐데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센스 있게 예. 모자 안 쓴 사진으로. 모자를 쓰니까 저는 그 댓글을 봤어요. 아, 손흥민은 그냥 축구해야겠다.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제가 네. 많이 웃은 건 뭐냐면 저 모자 쓴 사진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성민 매자 진출이라고. 유독 윤성민 선수처럼 보인달까? 근데 진짜 보면은 그 패션을 진짜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라서 그런지 바지도 블루진하고 신발도 푸른색 계열로 또 그러네요. 딱 신고 다 해줬어요. 예. 예. 다만 이제 그는 모자가 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모자를 조금 이렇게 챙을 좀 좁혀가지고 해주지. 너무. 근데 어쨌든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에서 그만큼 어딜 가나 대접받고 있고 LA에 있는 스포츠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팀에 가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또 뭐 LA 레이커스가 시즌 개막하면 또 초청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레이커스 감다 그러니까 뭐 유태인시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네티즌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많이 레이커스 감다디라고 많이들 하시는 게 클리퍼스 LA 농구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죠. 예. 클리퍼스는 와가지고 댓글도 달고 막 하는데 레이커스가 미온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하물며 LA 갤럭시를 FC 좋아하나, 그쪽은? 구단주 중에 매직 존슨이 그치 있는데 MJ가 있는데 있는데도 아.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클리퍼스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딴 얘기긴 한데 클리퍼스는 평소에도 뭐 코리안 스테이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국인 래퍼들이 뭐 공연하고 뭐 이런 거 행사를 레이커스보다 훨씬 열심히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클리퍼스 쪽이 더 열심히 손을 뻗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클리퍼스가 후발주자기도 하고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보다 FC가 좀 후발주자인데 그런 후발주자들이 지역 커뮤니티들 그렇죠. 열심히 특히나 이제 하죠.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뭐 코리안들이라든지 이런 LA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 다른 이제 문화권의 사람들을 좀 포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의 또 일환에서 클리퍼스가 움직인 게 또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 또 이제 꿀 장면 중에 하나가 오타니 선수가 이제 몸 풀고 있는 준비하는데 뒤에서 깨알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귀여운 오타니. 모습이 오타니다. 오타니다. 예, 그 모습도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당장 9월달에 있을 평가전도 치르게 될 텐데
예, 9월 달에 치르게 될 미국과의 그 대결, 미국의 A매치 소집 명단을 보니까 사실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주축 선수는 어느 정도 빠진 느낌이 있는 그런 명단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기존 주전 선수를 한 반쯤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인을 한 반쯤 더 넣었다. 평소 좀 더 넣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는 뭐 송명호 감독이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선수들을 섞어야죠. 네. 뭐 근데 미국은 개최국으로서 원래 진출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내내 이렇게 섞어서 시험해 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예선은 안 했지만 최근에 북중미가 대회가 많았어요. 북중미 골드컵도 있었고. 북중미도 유럽처럼 네이션스 리그 만들었거든요. 그 두 개 대회 치르는 동안 또 가급적 주전 위주로 또 했다 보니까 이번에 또 국내에 실험적인 선수들을 좀 소집해서 우리가 알만한 뭐 유럽파 스타로 얘기를 해보면 현재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단연 크리스찬 플리식입니다. AC 밀란의 에이스인 플리식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티모시 웨아가 조지 웨아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죠. 네. 아빠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인데 아들은 미국 대표로 뛰는 뭐 이런 케이스인데 티모시는 뽑혔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비슷한 레벨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뭐 웨스턴 맥케니 선수는 안 뽑혔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 중에 좀 재밌는 게 이제 클린스만이 있다는 거. 클린스만이라는 이름이 골키퍼 라인업에 지금 보이거든요. 네. 조나선 클린스만 그 우리 그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 원정 가가지고 웨일스였었나요? 경기하는데 아빠 나 유니폼 좀 받아줘. 맞아. 네. 그게 바로 이 조나선 클린스만입니다. 예. 골키퍼고요. 아버지하고는 이제 아버지 현역 시절 포지션하고 정반대로 골키퍼고 어머니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해가지고 클린스만 감독도 사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네. 뭐 미국 교포예요. 독일인들 입장에서 보면 독일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쟤는 미국인이라고. 본인의 정체성도 딱 그래 보이더라고요. 집도 사실. 켈리잖아요.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2017년이었었나요? 그때 조나선 클린스만이 미국 20세 이하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참가해서 그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왔다가 정몽규 회장과 그 얘기를 많이 만난 본인이 많이 털죠. 네, 네.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때가.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 6년 뒤에 한국 대표팀 감독까지 빌드업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됐던 것도 조나선 클린스만의 한국 방문 때문이었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준서 564님이 클린스만 직관 올 거냐고. 이 경기 아들도 있는데. 오지 않을까요? 100% 오지 않나? 100% 오지 근데 않을까요? 와가지고 약간 와가지고 좀 ESPN 또 뒤에 백판 세워가지고 또 네. 털겠지 또. 그러겠지. 사람 좋은 얼굴로 네. 저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봅니다. 한국 선수들이랑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할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예, 다 잊은 척. 약간 그 명보, 미래가 홍, 보이네요. 그는 나의 친구다. 그렇지. 네. 흥민 오랜만이야. 뭐 이러면서 서령우 내가 뽑았잖아. 아, 내가 키운 애들이다. 그럴 가능성이 할 수 뭐 좀 있다. 충분히 보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실전 경험을 또 쌓게 되겠고 그 이후에 또 주목되는 일정이 홈에서 펼쳐지는 일정인데 브라질을 또 10월달에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네. 또 큰 거 하나 옵니다. 이제. 네, 파라과이, 브라질을 둘 다 만나게 되고 브라질전이 딱 그때 있어요. 추석 연휴 중에 껴있는 그 보통 많은 회사와 많은 학교들이 대체 공휴일로 대체 휴일로 지정을 할 금요일 10일에 징검다리 휴일. 네, 딱 그날에 브라질전이 있어서 네. 축구 기자들은 그날이 뭐 나라에서 어떻게 지정하든 말든 무조건 일해야 돼. 지금 이제 브라질은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변화를 주고 있고 네이마르가 최근에 대표팀 입지가 안 좋죠. 네. 산토스로 돌아가고 나서도. 네이마르가 대표팀 복귀를 갈망해서 했다가 그 뒤로 그 애초에 프로에서 자체 폼이 올라오지 못하고 네. 뭐 또 몸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산토스도 성적이 꼬라박아서 최근에 산토스 서포터들이 집단으로 가가지고 항의해서 네이마르를 비롯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언쟁하는 그런 영상도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까지는 소식을 잘 접하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네이마르 선수의 소식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울면서 이제 좀 그런 그쵸. 얘기를 했던. 우리 네이마루가 항상 한국에 오면은 유명한 짤들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에게 네이마르는 호감이거든요. 네. 거기다 뭐 이강인 선수하고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길진 않았지만 사이가 상당히 좋았었고 아들과 아빠라면서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 슈퍼챗이 하나고 올라왔는데 하루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네. 안녕하세요. 제 첫 장편 영화인 전력질주가 9월 10일에 개봉을 합니다. 와우.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만큼 스포츠 N 플러스 구독자분들께서도 즐길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와우.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함이 이제 이승훈님이시겠네요. 지금 찾아봤어요? 네, 이승훈 감독의 전력질주, 주연 하석진, 조연의 트와이스의 다현 씨가 이거 다현이 나오고. 나온. 네. 이순원 씨. 이순원 씨. 이순원 씨 그분 아닙니까? 그 뭐야? 뭔데요? 그 로또 영화로 한 645. 645에서 나와서 나오셨네요. 제때 했습니다. 이런 그래요? 명언으로 유명하신. 아무튼 축하드리고 예, 9월 10일이면 축하드립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또 여기서 오. 홍보를 이렇게 예. 뭐랄까 이건 유가 홍보예요. 어. 어머니는 유가 홍보이기 아니. 때문에 하실 수 있다. 다음에는 여기 하나 주세요. 여기 네. 여기 옆에다가 저희 콜라겐 바다 옆에다가 하나 감독님, 주면 저희가 네. 다음에 다현 씨랑 같이 저희 방송에 나오시죠. 야 그거 좋다. 사심을 채워서. 좋은데? 네. 1시간 반 동안 전력질주 특집 방송 한번 네. 갑시다. 저희는 하석진 씨 같은 주연 배우 말고 다현 씨 같은 조연 배우만 나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전에 저희가 그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고 해서 FC 그쵸, 안양을 그쵸. 소재로 한 예. 다큐멘터리 예. 영화로 한번 통째로 저희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감독님 언제든지 저희 환영하니까 제발 다현 씨만 데리고 오십시오. 예, 뭐 이렇게 성사만 된다면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면 예, 브라질 뭐 이번에도 지난 2022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극동 투어예요. 네, 한국 일본 세트로 이렇게 투어를 도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라질 하면 세계적인 축구 강호 중에서 최근 가장 익숙한 2022년에 평가전 하러 한국에 왔을 뿐 아니라 굉장히 일정을 길게 잡고 와가지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애들 호텔에 있으면 낮잠 자니까 시차 적응 안 된다. 애들 데리고 돌아다녀야 된다. 롯데월드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녔던 남산타워 가자. 그걸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던 그리고 바로 그해 11월에 있는 월드컵에서 붙어버려서 특이하게 브라질 같은 나라를 1년에 2번 만났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 친숙한 나라입니다. 네. 뭐 이번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대한축구협회는 두 경기 중 한 경기 특히 파라과이전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고 싶어 했어요. 서울이 아니라 네. 왜냐? 천안 축구센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에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활용해야 된다. 우리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멋진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 걸 보여드려야 된다. 파주의 시대는 끝났다. 네, 파주 시대는 이제 보내고 천안 시대로 간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또 월드컵 경기 전용 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로 이주하는 부분이 그쵸.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축구협회 축구가 있는 축구회관에 가시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무실 한번 뺑 둘러보시잖아요. 일하는 축구협회 직원들이 다들 조끼를 입고 뒤에 투쟁이라고 그쵸. 적혀있는 그래요? 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선수들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이 작년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만들면서 축구협회 기능을 다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협회 직원들도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공격 옮길 때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설립 준비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지만 여기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뭐 나 하나는 갈 수 있겠지만 일을 하러 내 가족, 내 아이들은 이거 다 어떻게 다 옮기냐.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든지 뭘 해주든지 아니면 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숙식 뭐 머물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원래 대한축구협회는 9월 19일이 대한축구협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네. 이날 이제 다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때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키노킴 6372님이 센터 언제 완공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지금 그 K리그 주니어 챔피언십이었나요? 네. 일부 경기를 유스 챔피언십. 유스 챔피언십의 네. 일부 거기서 진행했고요. 지금 완공률은 한 70%, 80%? 올해 안에는 다 이제 된다고 하는데 가서 일할 수 있고 하는 상황도 다 되는데 지금 행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언제 정확하게 거기서 개장을 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목표로 했던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 중에서도 천안 하면 이제는 지하철 1호선도 가잖아요. 뭐 KTX도 있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입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제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교통편이 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얘가 정확히는 천안 입장면에 있거든요. 입장 거봉포도 할 때 입장면인데 예, 예. 저희 가문의 선산이 근처예요. 그래서 저희 벌초할 때 가는 그 서양에서 네. 내려다 보면 보이는 동네인데 좀 외진 곳이라는 거군요. 예 그런 아는 분들은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용 기자는 대목장주의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상당히 외졌다. 예. 예, 그래가지고 천안을 뭐 KTX니 뭐 이런 걸 타고 천안으로 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지간하면 수도권 중에 좀 남쪽에 있는 평택. 예, 경기도 남쪽에 있는 도시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서 차로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걸 위해서 수도권 남쪽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나 대한축구협회 직원이라서 파주 사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쩌라는 거냐 그거로 가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내려가는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안성이라든지 말씀하신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도 저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전학을 지금 그러면 가야 되나? 아이들 교육이 되게 한국에서 항상 민감한 이슈고 아이들의 어떤 교육 때문에 많은 삶의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옮기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해달라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서울에서 그 축구센터까지 내려가는 뭐 직원 버스라든가 이런 건 해주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협의 혹은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뭐 천안이나 그 주변으로 가지 않는다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이전이라든가 그럼요. 혹은 공무원들 이제 뭐 세종시 같은 데로 파견다고 그러면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댓글창 보니까 김정용이 역시 부자였다. 축세권의 선산이 있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다. 축구권의 선선이 무슨 소리야? 깡촌이란 뜻이라고. 이 사람들 무대력. 네, 장7915님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해수부 공무원이신가 봐요. 아까 전에 세종시에서 부산시로 가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거든요. 예. 지금 계속 억울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힘듭니다. 막 이렇게 지금 네. 계속 그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그런 건데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노조가 간만에 기지개를 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뭐 일단은 밀어붙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딱히 대책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 뭐 휴직을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뭐 일단 그것은 추후 상황을 보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또 목장주의 아들인 김정용이 하지만 이거 사비를 뭐 틀어서 약간 정치적인 거지만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노조를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예.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 기임,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